5.18과 아시아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5.18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비극이. 이걸 이제 주로 국제 지정학적 문제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5.18에 가지고 있는 이제 역사적 의미,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무력화시켰다는 거. 이거 아시아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 민주화 운동하고 경제 민주화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안에서는 국가 폭력 외에도 여러 가지 도시 빈민이라든가 혹은 종교 박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차원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활동가들을 우리 특히 5.18 재단 같은 데서 이제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또 돌려보내서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5.18 광주 5.18 소위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혹은 우리가 통상 쓰는 5.18 광주 민중항쟁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비슷한 일들에 관한 어떤 서제스천, 어떤 시사점이라든가 어떤 역사적 임플리케이션스,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5.18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5.18은 1980년도에 일어났어요. 5월 달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딕테이터가 밀리터리 꿀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차지를, 아직 대통령이 될 때는 이제 아직은 아니죠. 그 전 몇 개월 전에 소위 그 12 December 1979에 밀리터리 꿀을 이제 해서 정권을 이제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도와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줄 것이다. 근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5.18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세계가 소위 콜드워로 들어가죠. 에이지 오브 콜드워로 들어가는데, 그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소비에트 러시아. 미국으로서는 무지무지 불안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계 정세가 자기 자본주의의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인데, 그래서 아시아를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세력이 딕테이터든지 아니든지 그건 아무런 미국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아 울 하크를 이제 전적으로 이제 밀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같은 데는 이제 팔레비를 이제 밀어줬고, 한국의 박정희 이제 전적으로 밀어줬죠. 필리핀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부 다 독재자들, 필리핀 마르코스라든가 이렇게 독재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거기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아무런 그 인터레스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980년, 79년도에 이란에서 거대한 혁명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이제 대학 다닐 때인데, 멀리 이제 유럽에 나가 있는 그 호메이니가 이제 그 이란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슬라믹 레볼루션을 이제 하죠. 근데 이슬라믹 레볼루션을 이제 성공리에 맞춰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로는 가지는 않았어요. 이란 같은 경우는. 팔레비 독재는 이제 뭐 없어졌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광주에서 이제 5.18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많은 그 소위
레볼루셔너리 그 무브먼트가 많이 이제 생기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올 100%다 실패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곳만 성공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광주 5.18입니다. 근데 광주 5.18은 미국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고, 이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계기가 있었지만, 광주 5.18이 우리나라 규모로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죠. 예. 근데 그 광주 5.18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주 5.18 재단이라든가 그 많은 광주 5.18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버든 짐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하여간 빚을 진 거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아시아의 여러 나라나 더 키워서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걸 서로 같이 합력해서 서로 연대를 해서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운동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5.18이 어떻게 극복이 됐을까? 그러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해서 약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이제 사상자를 이제 토를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뭐 한 행방불명자, 행방불명자 뭐 나중에 다쳐서 죽은 사람 해서 500명 정도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규모는 사실은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큰 규모는 아니에요.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방글라데시 같은 71년도에 파키스탄에서 그 이제 매사커를 한 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혹시 알아요? 몇 명이나 죽었는지? 71년도에 인디라 간디가 이제 참전을 하죠. 전쟁을 방글라데시 그 리버럴레이션 해방 전쟁을 인도가 이제 끼어서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주로 지식인들을 죽였는데 2,000명 정도는 죽였다고 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외에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뭐 말로 할 수 없이 심지어는 중국 천안문인데 뭐 엄청난 큰 규모가 있죠. 근데 5.18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진지하고 우리는 그 엄청난 큰 충격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광주 5.18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통 이야기하기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해요. 그런데 5.18에서는 우리만이 유일하게 현재로서는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을 했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기징역이 받는 그 죄명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는 걸 죄명으로 받은 것이지 5.18에 광주에 와서 매사커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사면을 해준 것도 뭐 아쉽긴 아쉽지만 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공한 쿠데타는 일단은 처벌을 했고 광주 5.18 매사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고 다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밝혀졌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가 뭘까요? 하나만 남았어요. 그거 하나만 밝혀지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슈팅 오더입니다. 발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발포는 했는데 발포는 광주역에서부터 우발적으로 발포가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청에 이제 진격을 이제 할 때 그때도 했고 해서 명령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밝혀내면 이제 완결이 되는 거죠. 피니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광주 5.18이 아시아의 여러 우리 친구들 우방 나라들에게 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처벌할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5월 18일 때 그때는 이제 밀리터리 딕테이터십인데 그때부터 계속 학생들이 이제 프로테스트를 하죠. 계속해서 감옥에도 가고 뭐 엄청난 죽기도 하고 뭐 분신 자살도 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프로테스트를 81년, 82년 특히 이제 83년도부터 막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 이제 광주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서울, 부산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거의 전폭적으로 그걸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스튜던트 무브먼트가 프로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87년도를 맞이합니다. 87년도는 혹시 작년에 촛불 보셨어요? 촛불 집회, 캔들 랠리, 캔들 랠리 할 때 뭐 서울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아니고 꽉 찼잖아요. 정말 영어로 노티드죠, 노티드. 점점이 찍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만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군대를 풀었으면 그건 이제 광주 5.18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뭐 수만 명 죽었겠죠. 우리는 지금 한국은 군대를 옮기고 군대를 사용하는 권한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5.18 때는 미국이 레코그나이즈를 했기 때문에 군대를 이쪽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5월 5.18 이후로 학생들이 엔티 USA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이 도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군대 이동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 반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너무나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로 87년도 이제 시민 민주화 운동을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시민 민주화 운동할 때는 군대를 안 풀었습니다. 이렇게 된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게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81년, 82년, 83년, 84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민주화 운동 정치적으로 정치 민주화를 하고 난 이후에 동시에 80년도 이후니까 경제적 성장이 엄청나게 정말 rapidly 프로그레스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딕테이터들이 이야기하기를 경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독재도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예도 있죠. 아주 작은 예.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근데 거기는 군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부패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정, 공평,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사회 운동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5.18이 갖는 히스토리컬 하여간 중요한 시그니피컨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아시아의 여러 친구들, 여러 나라 우방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어요. 매우 고통스럽게 지금도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나라들 뭐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스리랑카는 아직도 시빌 워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볼 때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아프가니스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런 날 캄보디아 뭐 다 이런 후유증들을 앓고 있고 계속해서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5.18은 광주의 한국의 5.18은 극복을 했으니까 이걸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여기 계시는 방글라데시라든가 파키스탄 이런 데는 이제 내 전공하고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5.18 아카데미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강의를 내가 한 뭐 10여 년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아시아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상황이 어떻고 파키스탄은 상황이 어떻고 잘 몰라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은 한국 고유의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트랜스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임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국의 전문가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이 나라들을 필리핀 상황이 어쩐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 말할 것도 없고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그쪽에 잘 맞도록 그냥 just export가 아니고 5.18을 export를 하는 소위 이제 cultural imperialism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것을 뛰어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제 좋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뭘 해야 되느냐? 일단 한국에서는 제일로 필요한 게 그 사람들이 파키스탄이면 파키스탄 뭐 발루치스탄 같은 경우는 매우 애매해서 난 뭐라고 잘 모르겠던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공부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게 우리가 순수한 인권 차원이니까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 혹은 인적 지원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UN 스위스 제네버를 가가지고 UN 가서 이제 이 5.18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 진상 규명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건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당신들의 진상 규명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진상 규명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적으로 당신들이 앞장서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18이 도대체 뭐 얼마나 큰 규모인데 다른 나라는 수천 명씩 죽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광주나 혹은 우리 단체나 이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재정적, 인적, 법률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냥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 소위 시빌 워커스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다 계신 분들 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5.18 아카데미 이걸 지금 2000년도 초 2004년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한 10여 년간 지금 계속 15년 넘게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시아의 여러 활동가들을 한국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이런 그 한국적 상황뿐만이 아니고 5.18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무엇이 사회 공정성이고 무엇이 국제법상 인권 유린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 Now and her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이런 거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국가 폭력이 여전히 있기는 있지만 국가 폭력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 폭력이라기보다도 이제 인권의 문제가 많이 있죠. 최근에 같은 경우에 이제 태국의 타일랜드에서
이제 그 불교도 뭡니까 타일랜드에서 이제 아쌈 인도 쪽으로 이제 쫓겨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국제적 이주민들, 특히 필리핀의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 뭐 이런 경우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박해받고 죽임 당하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요즘 또 인도에서 계속 나오는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도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할 나라지만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소위 여성들에 대한 아주 심한 여성들에 대한 오프레션. 인도 같은 경우는 달리트들에 대한 불가촉 천민에 대한 오프레션, 레이핑, 이런 게 너무나 많고 좀 더 크게 말하면은 도시 빈민, 이런 것은 국가 폭력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인권, 도시 빈민, 그다음에 환경 운동 이런 게 전부 다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전부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또 어차피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5.18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생도 물론 있었지만 가난하고 소외당한 소위 인민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희생을 많이 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희생을 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환경 문제, 도시 빈민의 문제, 이주에 대한 문제, 종교에 대한 박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 광주의 그 5.18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묶어서 카테고리로 전부 다 같이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바로 what is to be done, 이것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타스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유익한 강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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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